탑승자 181명 가운데 생존자는 불과 2명이었습니다. 국내 항공기 사고 사상 가장 큰 참사가 벌어진 원인, 그리고 의문점부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기가 공항 외벽 쪽으로 가기 전에 충돌했던 장비, 바로 이 로컬라이저와의 충돌을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꼽는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조종사는 계기의 도움만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 쪽으로 방향을 잘 잡도록 전파를 쏴서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는 게 바로 이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항들에도 설치되어 있는 로컬라이저가 왜 이번엔 사고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먼저 오대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 9월 위성에서 본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방향 끝단 모습입니다. 활주로가 끝나고 멀지 않은 곳에 구조물이 보입니다. 로컬라이저, 즉 착륙유도 안전시설입니다. 참사 이전 사진에서도 공항 경계선인 담벼락 안쪽에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박혀있고 그 위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쳐 4m 정도 높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물은 부서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비상선언을 한 후 착륙 방향을 180도 바꾸어 활주로에 진입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충돌하고 폭발했습니다. 구조물은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있었고 담벼락은 59m 더 뒤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 너머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여객기가 좀 더 달려 공터에 멈췄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법에 탁 부딪혔을 때 연성, 투둑, 수수깡처럼 이렇게 투두둑. 그러니까 손상이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공항도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해외에선 더 나아가 해당 위치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I haven't done the research, bu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No question about it. 2015년 일본에선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와 충돌했지만 활주로 앞에 단단한 장애물이 없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항공기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구조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안공항에는 왜 높은 둔덕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로컬라이저를 세웠을까? 규정을 어긴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시작 지점 근처에 있는 주황색 안테나 모양이 로컬라이저입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살짝만 돌출된 형태로 설치돼 있는데 볼록한 둔덕의 콘크리트 위에 있던 무안공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인천공항은 활주로 양끝 해발 고도가 거의 같아 평지에 설치하면 됐지만 무안공항은 활주로 북쪽보다 로컬라이저가 있는 남쪽의 해발 고도가 낮아 둔덕으로 높이를 맞춘 겁니다. 활주로하고 평행하게 설치가 돼야 활주로에 3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거든요. 하지만 왜 흙으로 만든 둔덕 위에 콘크리트를 쌓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당국의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침엔 항공장애물은 부러지기 쉽게 설계 제작하고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와 포항, 경주공항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둔덕이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과 해외 사례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구조물이 국제공항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 당국은 정해진 규격화된 형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방위를 확인할 수 있게 신호를 주는 항행 안전장비입니다. 당국은 어떤 토대 위에 방위각 시설을 놓는가는 공항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와 대구공항의 경우 지면에 설치했지만 여수와 무안공항의 경우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 여객기가 고속으로 방위각 시설의 토대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는데 이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블랙박스 중 한 개가 외관이 손상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이송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추출할지 선별 작업부터 오늘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활주로 끝에서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보잉 737-800을 운항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파일럿 데니스 다비도프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벽 위에 설치됐다며 공항의 설계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 started to slide the runway, and then it skirted the runway and it hit the localizer antenna. And here I have the questions for those who built this antenna.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데니스는 또 로컬라이저가 둔덕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And also there was the ground on the top. Well, usually those localizer antennas look like that. And if you want to make them higher for one or other reason, you don't need really to build a concrete wall. You may put some sort of the metal towers. 항공 전문 기자 역시 해당 콘크리트 벽을 지적했습니다. It should never have a wall anywhere near the runway, nowhere near i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No question about it. 실제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가 국제 기준에 위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정해진 규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Well,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aspects to this and unanswered questions. I don't see any connection between a bird strike and whether the landing gear was able to come up or down or not. I really can't see that those two things are related. However, what can be related is the response to a bird strike. So after you've hit a flock of birds, you may have an engine out, you might have things going on, and that creates a lot of chaos in that cockpit as far as how the aircraft is going to land, where it's going to land on the runway, all of those things. You don't have a lot of options. If you overshoot a runway by a little bit, which it appears this happened here, is that you're going to hit in the middle of the runway as you go traverse down it. So that can cause that overspeed condition at the end. But there's so many different unanswered questions. And yes, flight data recorder will give us those answers. You know, that's my biggest question that I have is airports are supposed to be designed where an aircraft can land without landing gear, and if it veers off the runway to one side or the other into the grass, that there isn't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In this case, I haven't quite been able to determine yet, but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No reason in my mind for it to be there. So that would be my next question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So those things would be looked at very closely by the investigators. At this moment, we don't have all the data, obviously, but there appears to be, number one, a bird strike. There are images of allegedly a bird strike on this aircraft just prior to landing. It appears to have impacted the right engine, so they probably had a right engine failure. It's a twin-engine aircraft. You've lost one engine. Now, whether that caused a cascading series of problems in the cockpit, we don't know. But for whatever reason, the undercarriage of the aircraft has not been lowered. It should never have a wall anywhere near the runway, nowhere near it. So when you look at it, you see the plane exit the runway. It then travels about 100 meters, possibly less than that, and impact the wall. Now, I haven't done the research, Lisa, bu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No question about it. If they were going to make an emergency landing with the undercarriage up,
Why didn't the fire tenders lay foam on the runway? Why weren't they in attendance when the plane touched down? And why did the aircraft touch down so far down the runway that it had no chance of stopping before it exited the runway? And why was there a brick wall at the end of the runway? So there's a whole series of questions that beg answers to which we don't have at this stage. It really has to be a series of catastrophic events that lead to such a high loss of life. The human frame can withstand enormous amounts of negative G. Aircraft are extremely robust. The crash protection systems on board are extremely robust. The seating is robust. So for this kind of catastrophe to happen, a lot of things it is incredibly unusual. Aircraft engines are built to withstand a lot, including a bird strike. But if the birds are particularly large, they're in flocks, and there's several of them, then even a modern jet engine has problems against it. And we saw that in what's called the Miracle of the Hudson River, where there was a flock of Canadian geese. So we're looking at substantial birds hitting an engine, and that is, as we know, very rare. Really, if you lose all power, the first thing to do is to activate the APU, the auxiliary power unit, get power back, and then that gives you some more control. However, if you're at low altitude, you suddenly lose control. You might not have time to put the APU on. You've lost most of your instrumentation, and including the controls which will lower the landing gear. Then suddenly you have to make a lot of very major decisions very quickly.